예,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자, 제 나이가 내년이면 옛날로 치면 한갑입니다. 그러니까 이 386 시대에 이제 중심을 가져왔던 세력들이 지금 나이가 환갑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시대 때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고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올바른 자본주의를 부르짖었다면 그때는 힘이 없어서 탄압을 받고 거리에서 짱돌과 화염병을 들고 싸웠다면, 그래서 이제 많이들 잡혀가고 희생을 치르면서 했다면, 그들이 기득권, 기성세대가 된 시절에는 세상은 적어도 그들이 20대 때 대학생으로서 돌 던지던 시절보다는 훨씬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건 지극히 상식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느 누구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적당히 타락하고 때도 묻어가고 그리고 현실에 영합해 가지만은 그래도 그러지 않은 세대보다 386 세대들은 좀 더 나을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세대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고민하고 투쟁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뉴스에 보면 이 대기업의 주요 임원들의 가장 많은 세력이 스카이 나온 지금 386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386 세대가 정치권에도 이 장관 등 행정부에도 민간 기업에도 이 사회의 기득권의 주축이 됐습니다. 자,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끈끈이 뭉쳐서 세상을 바꿔보자 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축이 됐는데, 그들이 대학생으로서 투쟁을 하던 80년대 초반과 2020년대 초반에서 지금 이 시절의 계기는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과연 뭐가 바뀌었냐? 오히려 그들이 돌 들고 싸우던 시절의 기득권들이라고 하거나 기성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순진했고, 지금 이제 기득권이 되고 기성세대가 된 이 386들, 이 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은 사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도 모든 측면에서, 그때 부동산 투기가 심했습니까? 그때 이 주식이나 이런 금융상품을 놓고 투기가 심했습니까? 그때 이렇게 사회 도덕성이 타락해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 386이 한갑을 맞이하고 이 사회 곳곳에 다 주역이 되고 일부는 벌써 퇴진하는 그런 국면에서 이 사회는 더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죠. 민주주의도 더 썩어 문드러졌고 자본주의도 더 썩어 문드러졌고 사회의 모든 기풍 그리고 양극화, 부의 세습,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386의 상징적인 총화였던 조국이 저것 딸내미하고 아들내미를 신분 세습시키기 위해서 마누라와 저렇게 스펙을 조작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최순실이가 저것 딸을 갖다가 말 태워서 이대 보낼 때는 그렇게 붕괴해놓고, 최순실이 딸은 그래도 아시안게임에 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아시안게임의 단체전에 금메달 딴 게 그게 그냥 돈 주고 딴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의 딸은 어떻게 의사가 됐다가 자격이 박탈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에 로스쿨을 없애고, 그것까지는 386 세대의 책임이 아니라 칩시다. 지금 의대 정원을 3,4천 명을 확산시키고 사교육을 더 확대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더 이 사회에 번지게 하고 또 그런 투기 정책을 끌고 가고 있고, 한국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복지의 수준이 돈 일부 나눠주는 용돈도 안 되는 수준의 이 파퓰리즘만 있지,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자부심도 없는 숫자로 과시하기 위한 그런 부분만 있지, 이 노인 요양이 제대로 됩니까? 애들 보육이 제대로 됩니까? 자, 그들은 외노자를 갖다 쓰고 그들은 플랫폼을 장려합니다. 그것들도 전부 386 시대에 지금 플랫폼 산업에 각종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나 그리고 또 게임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테크 기업들의 총수라는 것들이 다 386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장악해 있는 것도 그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지금 만든 이 사회의 풍토가 오히려 80년대 시절에 독재라고 부르던 시대보다도 더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신분 상승이 가능했는데
386들이 기성세대와 기득권이 된 시대에서는 신분 상승이 아니라 신분 세습만 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악한 세상을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어서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 80년대 때 순진하게 공부 좀 하는 사람들 꼬드겨서 운동권이라고 집어넣었는데 그것들의 실체는 대부분이 주사파 아니면 소련을 추종하는 빨갱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청춘들을 다 망쳐놓고 그때도 시골에서 올라온 순진한 애들 진짜 공부해서 집안 세우고 지 아까름 해야 될 애들이 대부분 운동권에서 망가졌고 서울의 뺀질이들은 운동권 좀 하다가 또 저거 집이 좀 살만한 뺀질이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조국도 그랬고 나머지 다 그렇게 빠져나갔죠. 그래서 그때 정말로 순진한 영혼들은 운동권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거나 사라져 버리는 길을 택했죠. 그런데 운동권을 주도하는 전대협 한총련이라는 이런 것들은 자기들끼리 패를 지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번져나가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뭐 이러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 밤을 새워서 토론하던 주제들 정말 그렇게 부르짖던 민주주의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던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 그리고 도시 빈민 서민의 세상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저는 제가 혁명 21이라는 작은 정당을 만들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거리에서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매일 이 기득권 타파를 외치고 서포 15조 5+3 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솔직히 제 세대들 중에 저를 아는 놈들은 자나 우나 저를 아마 또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후배 한 놈이 여기 와서 저보고 형님은 완전 또라이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죠. 제가 과거에 기존의 386 기득권 세력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살아가면서 좀 잘 나간다 싶을 때는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끝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만나고 정치권에서 찾아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각성해서 우리가 부르짖던 이 8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금 더 악화되고 있으니까 이 가짜 민주주의와 가짜 자본주의를 정말로 올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자각하에서 미래경영연구소를 만들고 앵그리블루를 만들고 또 혁명 21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제 삶이요. 386 운동권 중에서 다수는 지금 좌파에 남아있고 민주당 근처 그리고 또 일부는 뉴라이트니 뭐니 해서 국민의힘 쪽에 있죠. 자, 그들이 좌우에 있는 386 기득권들이 황장수라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지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머리는 있지만은 좀 또라이 기질이 강하다. 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실제 그래서 저를 알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연락 오거나 안 오거나 이제 귀찮지요. 솔직히 전화 받아서 할 말도 없고 그런 관계들을 이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386들이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그리고 저 서울대 앞에 녹두거리라는 데서 막걸리 집에서 두들겨 가면서 자취방에서 하숙집에서 그렇게 울부짖던 민주주의 심지어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책상을 치던 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놈들이 검사되고 판사되고 대기업에 가 있고 변호사 되어서 떼돈 벌고 그런 놈들이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네들 나보면 부끄럽지 않나? 저는요 이들에게 동조했던 전대협 한총련 386 세대에 동조했던 대다수의 386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또 그들을 방관하고 방조하고 적당히 타락한 채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386들은요 굉장히 속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우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대한 사회적인 억압에 맞서는 민주주의의 투사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착각하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운동권 좀 했다고 하는 놈들 지나가다가 후배나 동료들 보면 운동권 좀 덜하는 사람들 아니면 비운동권 야 누구 와봐라 지갑 좀 내봐라 내요 지금 밥값이 없다. 자 술 먹다가 전화 와요 술값 좀 내라. 이런 짓거리를 보편적으로 하고 와서 며칠 자고 갈게 하고 몇 달씩 살다 가는 놈도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치기를 드러낸 채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너희들의 우월성은 다 사라져 버렸고 소멸됐죠. 애초부터 우월성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그들 또한 학생운동에서 주도권을 잡아서 남들보다 자기 두각을 나타내고 공부하기도 싫었고 그러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쉽게 출세하는 길을 선택하던 자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을 놓고 그걸 갖다가 문화적으로 뭐 소설로, 영화로, 시로, 언론으로, 다큐멘터리로 그들을 찬양하고 그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가상의 가치. 자, 저는 지금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요, 386이 설치던 80년대 초반보다도 지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수준이 더 후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개념에 대한 인식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 386이라는 사람들 대다수가 똑같이 죄를 저질러 왔다는 거예요. 그 앞장서서 출세했던 386들 지금 이 정치권이고 곳곳에 대기업이고 법조계고 가 있는 386 언론계고 자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이 박수치면서 동조하면서 지지하면서 적당히 같이 타락해온 우리 대중적인 386 이 세대들은요 죽기 전에 국민들한테 속죄해야 된다고 봐요. 남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시대적 영향력을 끼쳐놓고 지금 얼마나 타락해 버렸습니까? 프랑스 68 혁명에서 그 68 혁명하는 세대들이라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어서 얼마나 타락해 갔는가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 386들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순수하지도 않았고 그것도 진정이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이 만든 이너스컬이나 그들이 만든 학습 그룹이나 그들끼리의 이 386끼리의 학생운동계를 장악하기 위한 투쟁적인 모임에 발을 디디지 않고 제 독자적으로 그 시대에 맞서서 살아왔지만은 아직 마흔에 그들만큼은 타락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는 386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 시대적 잘못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속죄할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요 얼마나 우리의 시대가 가식이었는지 이제 스스로 고백하고 남은 삶을 그 가식의 시대가 만든 수많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바로 잡는 일에 뛰어들어서 그래도 벽돌이라도 하나 올리는 게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